비트코인이 현재 자리에서 눌렸다 가느냐 혹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상승이 나오냐, 이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코인킹에서 인사드리는 비트갱스터입니다. 매주 월요일 비트갱스터 버는 비트코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번주 금요일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달러 차트로는 38,414달러,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5,132만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저번주 지금 나온 이 고점은 2023년도 이후 나온 비트코인 최고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는 조정이 시작될 거다,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두 가지로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비트코인 고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고점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비트코인 장세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지금 장에 대한 평가를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빠르면 2024년도 1월달에 있을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는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ETF 상품이 출시가 될 거고, 2024년도 4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2024년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2024년도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완화,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가장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비트는 최고점을 찍어준 뒤 하루아침에 플러스 7% 반등, 마이너스 7% 하락, 다시 또 7% 반등, 다시 마이너스 7%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 고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보지 않고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이더리움 차트,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패턴까지 5가지를 보면서 비트코인 고점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신 건 2024년도에 대한 그 기대감을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오를 거라는 건 알겠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자리에서 눌렸다 가느냐 혹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상승이 나오냐, 이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아직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고점을 더 올려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일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왜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락 브리핑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이후 비트갱스터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많은 관점을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고점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지표는 다이버전스 때문일 겁니다. 그 이유는 15.47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상승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였던 지점, 이런 저점 자리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런 단기 고점들에서 보였던 일본 캔들상 상승 다이버전스랑 하락 다이버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장에 통하는 지표 역시도 트렌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엘리엇 파동과 같은 지표가 잘 먹혔더라면 상승장에서는 매물대랑 유동성에 따른 거래량이 장을 주도하듯이 이번 15.47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는 충분히 신뢰도가 높다. 다이버전스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우리가 흔히 매수세라 불리는 RSI가 따라붙지 못했을 때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지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높은 가격에서 아무도 그 가격에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그 가격을 높은 가격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격은 유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다시 돌아서 지금의 차트를 보면은 첫 번째로 5가지 지표 중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첫 번째로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아직 비트가 좀 더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그 하락 구간을 만든다면 좀 더 큰 구조에서 그 하락을 만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에서 하락에 대한 지표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 차트는 추세를 한번 이탈 이후 ETF로 반등분을 이어갔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2년도 9월 이후로 한 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단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를 강하게 가져가는 이유 역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기대 심리가 도미넌스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높다는 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묶여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묶여있다면 비트코인 상승과도 연관성이 높을 겁니다. 2023년도 9월달에 추세 하단부를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면서 터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이 추세를 유지해준다면 비트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저는 11월 7일 비트갱스 영상에서 비트코인 추세 전환자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이더리움 분석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는 거였었는데, 비트코인은 최고점 자리부터 이었던 지금의 상단 추세를 돌파하면서 플러스 44% 반등분이 나왔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첫 번째로 하단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 주었고 추세 상단부까지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 주었으니까 하락 추세를 시작한 추세의 상단 라인 이 자리까지 돌파하는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에 비트는 고점 갱신이 나왔지만 이더리움은 고점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저는 이더리움을 한 번 더 고점을 올려주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이더리움에서도 상승 다이버스를 크게 만들고 상승분이 나와주었듯이 이 고점 자리에서 고점은 높아지지만 RSI 지수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더 큰 구조에서 그 하락하는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를 좀 더 상승시켜야 하고 이미 비트가 고점을 높인 자리에서 RSI를 크게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좀 더 높인다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 이 차트가 지금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비트는 시간을 끄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차트를 작게 보면 복잡한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지금처럼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면서 차트는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에서의 채널링 예시입니다. 채널의 성질은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하면은 또 다른 상승 채널을 그려주고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면은 또 다른 하락 채널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성질은 이탈했던 캔들은 채널의 저항과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결국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반등분이 단순히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라면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채널을 이탈한 뒤에 그 채널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와 줬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테더 도미넌스를 다시 보면 테더 도미넌스에서도 첫 번째로 채널을 이탈하고 내렸을 때 또 다른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 첫 번째 성질과 채널을 테스트한다는 이 두 번째 성질까지는 동일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비트가 좀 더 시간을 끄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이더리움도 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 비트가 고점 갱신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더리움만 고점 갱신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저점을 갱신하지 못했고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저점을 한 번 더 내려주고 여기서 상승 다이버스를 일봉에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채널의 하단부까지 그 반등분이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반등분은 플러스 20%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0%만큼 비트와 알트로 자금이 빠진다는 말인데 전부 다 비트로 마이너스 20%만큼 하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반등 이후 다음 구간에서 전체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비트가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는 31.8K까지는 하락 구간이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추가로 마이너스 20%짜리 하락이 나왔던 구간은 단기 고점에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스를 만들고 나왔던 하락폭과도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알트코인 패턴은 솔라나입니다.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는 비트갱서 채널에 저번 주 토요일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지금 바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